네, 4월 16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주말을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비도 내리고 있는데 다음 주를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걸까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비는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코스 상황은 아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파3 홀로 진단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3. 네, 지수가 조금 약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증시에 이제 몇 가지 호재들, 경제 지표가 지금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실적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뚫으면서 나름대로는 랠리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삼박자 때문에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아주 탄탄한 상승 랠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파3 홀로 제가 진단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벙커라든지 해저드 이런 게 장애물이 없으면 골프 게임을 보는 게 정말 재미없지 않을까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몇 가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들을 딛고 시장이 이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이제 매력이 더욱 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주도 저는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 랠리가 분명히 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근데 또 가는 종목들은 정말 또 세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개별 종목들의 이제 탄력성이 아주 높아졌고 특히나 실적을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게 지금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셔야 된다는 거 숙제로 남아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 파3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현재 봄비를 양분 삼아서 체력을 기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미국도 다우가 34,000선을 돌파를 했고 S&P 500도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신고가 행진 계속해서 뚫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이 약간 좀 저항으로 보이잖아요. 코스닥은 지붕을 이미 뚫어놓은 상태고 이제 코스피 지수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하려면 이 지표 개선이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연기금의 이제 수급이 어떻게 좀 돌아서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흐름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던 이유가 고용 지표의 개선, 또 소매 판매 지표의 개선, 이런 경제 지표의 개선 덕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이제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피가 며칠 강하게 가면 또 코스닥이 이어받고 코스닥이 또 며칠 강하게 올라가면 코스피가 이어받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과 경기 민감주들을 잘 믹스하셔야만 실적 시즌에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 다음 주 시장은 결국은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헤쳐모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점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도 그리고 경제 지표도 좋은 상황으로 국내 증시도 신고가 행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뭐 ST팜도 연일 계속해서 리뷰를 해주고 계시지만 뭐 오늘도 날아가는 흐름 이어가고 있고 어제 이수앱 지수도 상한가를 쳤는데요. 관련주들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어제까지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좀 뜨거웠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러시아 특히나 스푸트니크 V와 관련된 이제 CMO 공급 계약을 한다라는 기업들이 이제 시장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휴온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사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원래는 바이오시밀러 이제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 또 이 백신, CMO 백신을 생산하는 이제 공장 설립에 이 공장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또 장 초반에 한 15% 가까이 또 급등세가 또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또 들썩이고 있는 와중에 또 정부에서는 어저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백신은 러시아 백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떤 백신이냐라는 걸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 모더나 아니면 뭐 화이자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mRNA 백신의 안전성이 다른 백신들보다는 조금 더 탁월하다는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이제 도입이 된 상태지만 노바백스라든지 모더나의 백신은 분명히 이제 또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대감이 이제 살아있는 쪽은 결국은 모더나 화이자 쪽이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을 이제 진행해드리면서 백신과 관련된 수혜주들을 총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관련된 종목들 이제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좀 하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급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따라잡는 실수를 이제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입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서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제 공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우리 MBN골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지난 방송 다시 보기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뉴스보다는 실체가 있는 종목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과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본격적인 라운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홀은 우리 보유 종목들 짚어본 리뷰 홀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화페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삼화페인트는요. 이글 종목으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라운딩을 돌면서 삼화페인트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딱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거든요. 일단 친환경 이제 페인트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건자재 수혜주 중에 하나로 페인트 종목을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이 회사가 반도체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에폭시 소재를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국산화하는 데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작년 12월 달에 나왔거든요. 이 에폭시 소재를 삼성전자 쪽에 이제 납품이 만약에 성사가 좀 된다면 지금 퀄리티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동아기업과 같은 이런 아주 좋은 그림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다. 동아기업도 건자재 기업이었지만 2차전지 소재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화페인트도 이제 비슷한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또 각종 특허들을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시장, 전고체 배터리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삼화페인트에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주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기술적으로 보면 15,000원짜리가 이제 약간 기술적인 저항이 있어요. 요 15,000원대 이제 매물 소화가 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시원하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음 주 정도쯤이면 이 매물벽을 한번 뚫고 시원하게 이제 상승하는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목표가를 제가 16,000원 말씀드렸거든요.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삼화페인트 이글로 평가를 해주시면서 두 타수나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제우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나오면서 현재 11%대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네, 이 제우스라는 종목은요. 네.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이전 3기 끝에 지금 드디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갔는데도 시간이 분명히 조금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근데 제가 4월 초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28,000원대 정말 눌림목 구간이다.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편입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거의 9% 가까이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우스가 유독 이제 혼자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테크윙이라는 장비 종목이 바닥권에서 그냥 장대 양봉을 한번 뽑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하반기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선반영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리뷰해드리고 있는 제우스 역시 마찬가지로 뭐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하반기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텍사스 2공장 투자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까지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이런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하반기 때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거 장비 종목들은 결국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국으로 미국 장비 회사들이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걸 금지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국내 장비 기업들 특히나 국산화에 성공을 한 장비 기업들의 가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국산화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제우스 그리고 사이맥스 이런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주가도 다른 장비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우스는 제가 목표가 33,000원 말씀드렸거든요.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히 이제 목표가는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보유를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우스 오늘 8%대 급등세에 나오면서 버디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33,000원으로 수익 극대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김프로의 멋진 퍼팅 실력 잘 감상을 해봤는데요. 현재 라운딩을 돌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코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문자 상담 홀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동화기업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만 원에 비중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십니다. 9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동화기업이요. 네. 일단 의견을 먼저 드리면은요. 보기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기입니다. 매도하세요. 이 좋은 종목을 갑자기 왜 보기로 평가를 하느냐. 사실 나빠서 보기로 평가한다기보다는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4만 원대 매수하셨으면 정말 바닥에 있을 때 매수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거든요. 그리고 비중이 90%면 뭐 거의 몰빵 아닌 몰빵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일단 최근에 동화기업이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보다도 훨씬 더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오버슈팅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워낙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절반 정도라도 좀 수익을 좀 챙기시라는 관점에서 제가 보기 의견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동화기업은 이 2차 전지 쪽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이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먼저 주가가 올라선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 예상치 정도밖에 안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에 미리 주가가 올라섰다가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7만 원대 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보기 의견을 드린 거니까 기업 내용은 뭐 2차 전지 쪽과 건자재 쪽 너무 좋거든요. 앞으로 주가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단기적인 어떤 대응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차익을 좀 챙기고 추후에 다시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화기업 기업 내용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구간인 만큼 절반을 챙기자, 수익을 챙기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시 한번 조정 시에 재매수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HB테크놀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68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인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중장기 전망이 궁금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진단을 해드리면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홀인원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네, 사실 최근에 저희가 IT 장비 종목들 많이 관심을 가지긴 했었는데 대부분 다 반도체 장비 종목들만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HB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OLED 전공정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어제도 제가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말씀드리면서 대형 OLED TV 시장이 지금 워낙 호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P 시스템이라든지 HB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OLED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역시도 분명히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 5,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홀인원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테크놀로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 주시면서요. 중장기적으로 5,000원까지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운딩을 돌다가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우리 김프로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김프로의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홀인원 종목은요. 종근당 바이오를 현재가 62,300원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눈에 띄게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진단 키트, 그다음에 백신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 순서는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음 주를 대비하는 종목으로 종근당 바이오를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요 회사는 종근당에다가 원료 의약품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자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 종근당 바이오라는 기업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유가 홈쇼핑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대박이 난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이죠. 락토핏이라고 하는 걸 바로 이 종근당 바이오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가 면역에 대한 관심을 워낙 많이 가지다 보니까 NK 이제 세포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면역과 관련된 유산균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량이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종근당 바이오의 실적이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기대만큼 좋지 못했어요. 마케팅 비용을 워낙 많이 이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기대만큼 그렇게 썩 잘 나오진 못했지만, 이제 작년에 광고 매출은 이제 쓸 만큼 썼고, 올해는 오히려 이제 그 매출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종근당 바이오의 주가는 오히려 모회사인 이제 종근당 주가와 유사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오전장에 이제 종근당이 나파벨탄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임상 3상에 들어가겠다라는 거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이 임상 3상이 반려됐다라는 보도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제 식약처의 임상 3상이 승인이 되면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 그러면 승인이 반려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부분은 적어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와야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이제 합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를 열어보시면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자리거든요. 낙폭과대 구간에서 악재가 이제 소멸이 좀 됐고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모멘텀을 노려본다라는 차원에서 종근당 바이오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 62,300원에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74,000원, 손절 가격은 5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근당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3상의 승인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종근당 바이오 목표가를 74,000원, 손절가를 5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역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홀인원 종목은 5,850원 현재가로 러셀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인데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새롭게 이제 새로운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만들어져 있던 제조 장비를 리폼해가지고 반도체 회사들한테 이제 납품을 하는 중고 반도체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비슷한 종목이 바로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서플러스라든지 러셀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왜 주목을 좀 받고 있느냐. 이 종목은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들이 품귀 현상 때문에 전방에 이제 다른 이제 산업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 우리나라 한국 GM도 지금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고 현대차도 지금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이 좀 됐었잖아요.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 이제 수급이 좀 차질을 빚다 보니까 많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증설이 쉽지 않은 이유가 사실상 지금 좋다라고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놨다가 나중에 업황이 안 좋아져 버리면 그 손실을 또 한꺼번에 또 안아야 되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증설을 또 쉽게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증설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냐면 바로 중고 반도체 장비를 이제 유통하는 러셀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셀이라는 기업은 주요 고객사가 이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SK 하이닉스의 이제 전공정 증착 장비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처럼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쪽으로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분명히 이제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양쪽에서 다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증설에 대한 이슈가 이제 제한적이라면 반도체 장비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장비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러셀과 같은 이런 중고 반도체 제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7,000원, 손절 가격은 5,2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러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프로와 증시 라운딩 알차게 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 정확한 시황과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